자, 부동산, 이것이 진짜 부동산 소송이다 해서 완이 있고 투가 있는데 전부 다 지분, 그 다음에 농지증 안 해주는 거, 그 다음에 건물 매각 제외, 투에서는 맹지에 건축법상 도로 만드는 거, 이런 거를 가지고 법원, 그러니까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했던 실전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한 달에 2번씩 추천 물건을 강의를 하고 하는데 가격이 많이 떨어졌을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건데 그 문제가 있어서 떨어지는 것 자체가 건물 매각 제외, 지분 매각, 그 다음에 농지증, 농지 취득 자격증서 발급 안 해주는 거, 그 다음에 건축법상 도로가 없는 거, 이런 거를 제가 추천을 하는데 그런 것을 반가격으로 떨어졌을 때에 낙찰을 받았을 때 해결하고 빠져나오는 실전 사례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건물 매각제 토지만 매각이라는 것을 제가 49%까지 떨어진 걸 추천했을 때는 이거를 낙찰을 받았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거구나 하는 실전 사례에 대한 겁니다. 자, 제일 첫 번째입니다. 파트 1에서는 건물 매각처에 토지만 매각인데 여기 5가지 사례를 제가 올려놨는데 제일 먼저는 보면 법정 지상권 있는 건물에 토지만 매각, 그 다음에 법정 지상권이 없는 건물에 차지권을 주장한 거, 그 다음에 건물 매각 제외로 돼 있는데 그 건물을 매각 제외로 토지만 매각을 했는데 건물을 나중에 따로 샀는데 그 건물에 설정도 있고 가등기가 있었는데 설정과 가등기를 지었던 사례, 그 다음에 법정 지상권이 없는 건물을 낙찰을 받았을 때에 거기 건물을 우리가 매입을 하는데 그 건물에 가등기가 있었을 때 우리가 그 건물을 매입했던 사례, 그 다음에 하나의 땅에 4개, 5개의 건물이 있어가지고 그 건물대로 우리가 낙찰을 받아서 팔았던 이 5개의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겁니다. 사건개요. 이거는 토지만을 샀는데 법정 지상권이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건축물 관리 대장에 보게끔 되면 최 누구가 됐다가 인 누구로 바뀌었죠. 근데 여기 보게끔 되면 누구로 돼 있죠? 최 누구로 돼 있었죠. 그러니까 원래 최 누구로 같았다가 중간에 이름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건물을 지었을 때는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같았었는데 건물 주인을 이름을 바꿔놓고 땅만 경매로 나오다 보니까 땅만 낙찰을 받았는데 거기에 법정 지상권이 인정이 되었던 사례입니다. 자, 교재 13페이지입니다. 2018 타경 5555번 해갖고 55355 해갖고 당진시 우감면 송산리 해갖고 여기 보시면 토지만 매각 이렇게 돼 있죠. 감정 가격이 여기 보면 대지가 174평인데 감정 가격이 2억 1천에 시작해서 1억 4천까지 떨어졌는데 이거를 한 번 더 떨어졌을 때 살까 하다가 한 번 더 떨어져서 49%까지 떨어지게끔 되면 경쟁자가 좀 많을 것 같아서 차라리 70%에 떨어졌을 때 우리가 단독으로 한번 들어가자 해갖고 한 건데 사실은 이 당시에 이 물건을 우리 투자자들끼리 모여갖고 공동 투자를 같이 해갖고 회장도 뽑았고 총무도 뽑았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추천을 했는데 법정 지상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끼리 모여서 법정 지상권이 있으니까 들어가면 안 된다. 또는 한 사람은 그래도 들어가자. 이렇게 해갖고 한 마음으로 되지 않고 둘이 갈려져 가지고 투자자들이 한 10몇 명이 있다가 한 7명 정도는 들어가고 나머지는 안 들어갔던 사례예요. 그게 이제 투자자들이 갈라져 가지고 자, 누구죠? 채무자 소유입니다. 이거를 낙찰을 받자마자 여기 어떤 이 건물에 그 오빠라는 사람, 그 여자의 오빠라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찾아와 가지고 여기 이 법정 지상권이 있는데 이 건물 땅 잘못 낙찰 받은 거니까 잔금을 내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충고를 했는데 만약에 경우에 우리가 잔금을 내는 거는 잔금을 내지 말아라. 그리고 어느 정도 그 입찰 보증금에 대한 거를
주고 그다음에 위로금을 준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잔금을 안 낼 수도 있지만은 무조건 우리가 낙찰을 잘못 받았으니까 잔금을 내지 말아라는 건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래서 그거는 무시하고 우리가 그냥 잔금 내고 그 다음에 건물을 철거하고 나가라. 철거하고 나갈 때까지 지료를 달라 하는 소장을 낸 겁니다. 자, 여기 보시게끔 되면 소유자가 누구였죠? 최 누구였는데 여기 보면 누구로 바뀌었죠? 인 누구로 바뀌었는데 이것이 이 최 누구는 부인이고 이 인 누구는 남편이었는데 그러니까 부인 이름으로 갖고 있던 거를 남편 이름으로 변경시켰던 겁니다. 땅은 처음서부터 누구였죠? 인 누구 이름으로 돼 있던 겁니다. 자, 여기 땅에 보면 감정평가사가 이렇게 건물한 거고 타인 소유 건물은 매각죄에다 보니까 타인 소유 건물 해갖고 이렇게 돼 있고 여기 항공사진에 보면 이렇게 집이 있고 땅이 있는데 제가 이거를 입찰에 들어가야 되겠다고 결심한 이유가 여기 뒤에 있죠, 뒷땅. 여기 보면 이 뒷땅에 이 땅 주인과 이 땅 주인이 같으더라고. 제가 현장 답사를 가봤더니 여기로 대문으로 들어가서 여기다가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이 사람들이 주차장을 쓰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이런 것을 건물 주인에게 협상을 해서 이 땅을 다시 팔고 나오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건물 주인이 돈이 없으면 안 사는 게 아니라 못 산다 그랬죠. 그런데 옆에 땅 주인도 같은 주인이라고 하고 부부지간이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재산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정시한권이 있어도 반드시 협상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낙찰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보면 제가 현장 가서 답사를 갔을 때 보니까 여기 땅에 주차장을 만들었고 주차가 한 3대 정도 서 있는 걸 보고 같이 쓰고 있는 걸 보고 등기부 등본을 떼어봤더니 같은 주인이더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2층 집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 핵심인 여기는 건축물 관리대장은 1층밖에 없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2층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1층 땅에다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증축했거든요. 그러면 1층 땅에 건물이 있는 데다가 무단 증축을 했으면 이것이 법정시상권이 인정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자, 법정시상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든지 없든지 건축법에 맞든지 안 맞든지 상관하지 않고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어도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았으면은 법정시상권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 건물 주인이 무단 증축을 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았으면 법정시상권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2층에 무단으로 건물을 증축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법정시상권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우리는 건물 주인에게 이렇게 우리 땅을 팔려고 했고 건물이 상당히 좋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물 주인이 이 땅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봤어. 왜냐하면은 이거는 경매가 자체가 뭐냐면 강제 경매로 나온 거죠. 강제 경매로 나와갖고 청구금이 얼마밖에 안 되죠? 1억 2천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땅 가격만 해도 감정 가격이 2억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이 강제 경매를 취하를 시키든지 할 것이지 이 땅을 그냥 건물까지 포기하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돈이 없으면 포기할 수밖에 없죠. 근데 옆에 땅까지 같이 있는 사람으로서는 경제적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소송을 하는 것은 소송을 해서 이기려고 소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편이 협상장으로 나와라 이런 뜻입니다. 협상장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소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송을 제일 먼저 어떻게 했냐? 자, 보시겠습니다. 소장, 청구 취지, 지상의 건물을 철거하고 우리는 법정시한권이 있지만은 법정시한권이 있는 걸 알아도 상대편이 법정시한권을 주장을 해야지 되는 것이지 우리가 법정시한권이 있다는 걸 알고 미리 같이 건물 철거를 하는 것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장을 낼 때 건물을 철거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감정 가격이 있죠. 여기요. 땅의 감정 가격이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 처음에 땅이 보면 감정 2억 1천이지 않습니까? 2억 1천에 연 5%를 가정을 해서 지료를 달라고 우리는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상대편이 답변을 하고 법정상권이 있다고 답변을 하고 지료가 비싸다고 하게끔 되면은 판사님이 지료 감정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판사님이 지료를 얼마 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것이 답변을 하지 않고 소장을 냈는데 무변론 무답변하는 경우가 있죠. 무변론 무답변하는 경우에는 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처음에 한번 지료를 12%를 달라고 한번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한 5, 6년 전에. 근데 상대편이 무변론 무답변을 하다 보니까 판사님이 그대로 한 걸 그대로 판결문을 내린 적이 있고, 그러니까 판사님 성향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무변론으로 했더라도 지료를 청구했을 때는 지료 감정을 하라 해서 그 지료를 감정한 것 같고 판결을 내주신 판사님도 있으니, 그러니까 판사님 자체가 상대편이 무변론을 해서 무답변을 하더라도 그냥 우리가 이제 무변론 승하게끔 되면 우리가 10% 신청했으면 10% 그대로, 5% 신청하면 5% 그대로 판결을 내려줄 수도 있고, 상대편이 무변론으로 무답변을 하더라도 지료를 청구하려면 지료 감정을 따로 하십시오 해갖고 지료를 감정한 걸 가지고 판결해 주시는 판사님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판사님의 성향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은 뭘 했어요? 건물을 철거하고 금 1,000만 원, 연 1,000만 원에 대해서 지료를 달라고 청구합니다. 왜냐면 2억에 대해서 싸우고 보니까 2억에 연 5%로 하다 보면 약 1,000만 원이니까 1,000만 원을 가지고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보기에는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았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이 있는데 답변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법정지상권이 있는 걸 주장하지 않으면 판사님이 법정지상권 없는 걸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있든지 없든지 건물을 철거하라, 그리고 지료를 달라 하면은 상대편이 답변에 의해서 우리는 법정지상권이 있으니까 철거 못한다, 다만 지료는 주겠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는 청구 취지를 건물을 철거하고 그 다음에 지료를 달라 이렇게 청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상대편에서 답변서를 냈는데 상대편이 변호사를 선임을 했더라고. 근데 제가 그 나중에 이제 알아보니까 여기에 있는 그 왜 인 누구 있었죠, 남편? 그 인이라는 분이 여기 그 시의원이었던, 군의원이었더구만. 군의원이었다가 이제 있다가 그 다음번에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그 난데 이 사람 다 돈이 없으니까 그 하지 말아라, 안 된다, 우리가 잘못 받았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우리는 그대로 옆에 땅에 있는 것도 알고 하기 때문에 그대로 밀어붙였던 겁니다. 이게 보면.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 사람이 군의원 당진시니까 시의원까지 했다 보니까 조금 그 인맥이 있어서 그런지 이런 걸 보면 보통 소장을 내게끔 되면은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달라서 소장을 내게끔 되면 바로 조정해야 하게끔 되거든요. 원래 처음에 원고 누구 나오셨습니까? 예, 나왔습니다. 피고 누구 나왔습니까? 그러면 재판정에서 이거는 원고와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조정에 넘기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변호사를 선임을 하고 변호사가 그 조정을 하지 않고 법률로서 다투겠다 이렇게 제출하다 보니까 조정으로 넘기지 않고 막바로 그냥 재판으로 임하게끔 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소장을 내니까 답변서는 뭐라고 했냐면 답변을 이렇게 했어요. 신축 단시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 소유자는 동일인이었습니다. 최 누구가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았으니까 법정지상권이 있는 거다 보니까 우리는 그걸 알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어떤 경우에 소유가 다르게 되었는 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르게 된 바, 이게 뭐야?
법정상권이 있다. 이렇게 준비를 한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다시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지만은 그래도 한번 끝까지 우겨보는 겁니다. 법정상권 원고의 사건 건물 인도원 청구는 부당하다는 원고의 청구 외에는 과하다. 그러니까 땅을 지료가 1,000만 원을 달라는 건 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현재의 모습은 2층 건물로 증축 또는 신축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건축물 관리자는 1층밖에 없는데 2층으로 돼 있으니까 그 2층으로 돼 있는 것은 우리가 법정상권을 인정하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니냐고 우리가 이제 주장해 본 겁니다. 취득 이후 최근에 신축되었음이 분명하고 이 경우에도 법정상권을 유효하나 그 범위가 문제된다. 최초의 건물에 상관한 부분에 한해 인정돼야 합니다. 아니 우리가 이제 주장을 한 건데 상대편에서 이제 변호사 보다 보니까 이런 것이 자신이 있다 보니까 조정으로 넘기지 않고 그대로 가고 그다음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준비 서면을 다시 또 한 겁니다. 그래갖고 보면 건물 신축 당시 평면사의 면적이 현재의 건물의 면적과 동일합니다. 면적 불가사의 건물 추축에 사용하고 있는 바 토지의 부분에 대하여 간섭해서 법정상권을 계속 행사할 수 있으면 변함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답변한 거에 대해서 상대편 변호사가 다시 답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법정상권이 맞다 이런 얘기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유지 사용하기 위해 마당을 조성하고 그 주위에 담장을 설치했습니다. 담장 내의 토지에 대해서도 임료 상당히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면 변론으로 하더라도 위 담장 내의 토지 부분에 대한 피고가 행사할 수 있는 간섭법상 법정상권의 목적물에도 포함한다 할 것입니다 했는데 사실은 이 담장에다가 창고 같은 걸 붙여서 졌는데 판결은 거기는 법정상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철거해라 이렇게 나왔고 실질적으로 1층하고 2층이 있는 것은 그대로 그 1층 위에 지어져 있는 그 건물은 그대로 법정상권이 인정이 된다 해갖고 인정이 됐고 그 다음에 지료를 감정해라 해갖고 판결을 지료를 감정하고 감정평가가 얼마가 나왔냐면 38만 3천 원이 나왔거든요. 감정가 2억 1천만 원짜리를 38만 3천 원밖에 감정이 나오지 않은 것은 제가 보기엔 이 사람이 시의원이 돼 있어갖고 조금 좀 어떻게 다 했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닌 게 최소한도 제가 보기에는 50여만 원 정도는 나와야 되거든요. 연 4%, 3%에서 4% 정도가 돼야 되는 2억 천이라고 그러면 그 정도 나와야 되는데 너무 적게 나오다 보니까 판결에서 그대로 보게끔 되면 뭐라고 나왔냐면 보면 담장을 철거하고 38만 3,300원의 지료를 줘라. 이렇게 판결이 난 겁니다. 자, 이렇게 판결이 나자마자 우리는 여기가 시의원이었다는 걸 알고 거기에 텃세를 부려가지고 조금 우리가 변호사가 선임을 됐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불리해졌기 때문에 제가 이 판결을 받자마자 우리는 법무사를 시켜서 한 거죠. 법무사한테다가 바로 항소하라고 그랬어요. 항소장을 낸 겁니다. 항소하자마자 그쪽에서 변호사를 선임을 하지 않고 항소를 하다 보니까 서산지원이었다가 항소를 하다 보니까 대전지방법원으로 갔거든요. 고등법원으로. 고등법원 가자마자 바로 조정으로 인한다. 조정을 하는 겁니다. 원래는 서산지방법원에서도 조정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 변호사가 선임이 돼갖고 그냥 이거는 법정상권이 있으니까 지료 내고 버티자 해갖고 조정을 안 하게끔 만들어 놓고 그 지료를 낮춘 겁니다. 법정상권을 인정을 하게끔 만들어 놓고. 근데 제가 항소를 해가지고 바로 대전지방법원으로 고등법원 딱 넘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항소 이유서를 썼죠. 항소 이유서에다 보니까 바로 조정으로 잡힌 겁니다. 그게 이제 저하고 우리 이제 그 낙찰 받았던 그 대표하고 같이 이제 조정하러 갔죠. 조정하러 갔는데 제가 먼저 말씀드렸지만은 제일 먼저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땅 주인 나가라고 그러고 건물 주인한테 얘기하고 건물 주인 나가고 이제 땅 주인한테 얘기하라 이렇게 되는데 우리 건물 주인 나가고 난 다음에 땅 주인하고 얘기해갖고 뭐 이런 저렇게 했는 모양이더라고. 근데 다시 그러니까 건물 주인으로서는 이 땅을 다시 사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맞다 보니까 이제 뭐 돈이 없고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얼마 정도 주면 사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들어오라고 그러고 이제 그 건물주인 나가라 그러더라고. 그럼 나보고 이제 조정하시는 그 재판장에서 보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돈이 없다고 그러고 이렇게 한다 보니까 어느 정도만 되면은 이렇게 사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제가 무슨 그 사람이 돈이 없으니까 그 옆에 땅도 그 사람 겁니다. 그랬더니 집에서 그래요? 그 땅 주인 건물주인 들어오라 그러세요. 돈 건물주인 보고 그 옆에 땅도 그거 당신 겁니까? 그랬더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이 없다고 한 것이 좀 설득력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때 바로 그 사람이 얘기한 게 뭐냐면 이때가 이제 코로나 때예요. 저희가 커피숍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커피숍이 거의 망하게끔 돼가지고 지금 장사를 못 해가지고 돈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 제품 그 조정하는 데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얼마만 주면 우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했더니 이제 그쪽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런 정도는 주면 좋긴 했는데 우리가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지금 대출을 좀 받아야 되니까 그럼 대출을 받게끔 도와준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돈을 주겠다.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좋다 그러면 계약금을 얼마 주고 우리가 넘겨주면서 대출을 받게끔 되면 우리가 그 돈을 받게끔 하자 해갖고 조정하는데 보면 자보시오. 조정사항 매매대금 얼마에 매수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년 4월 6일까지 3천만 원을 21년 7월 5일까지 그 얼마를 지급한다. 만약 이를 지체할 경우 미지급에 대해 각 돈에 대해서 각 지급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필에 비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가 먼저 번에 말씀드렸죠. 조정해서 합의했는데 안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먼저 번에 그런 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조정에 의해서 합의가 됐을 때 안 될 때는 우리는 이렇게 지체해야 되는 보상금을 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가 있고 이걸 가지고 만약 이 경우에 이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돈을 지불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지료를 가지고 돈 받을 거 있는 걸 가지고 그 사람의 건물을 경매로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그 옆에 땅도 경매로 집어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2002년 7월 5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를 원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왕에 가든 돈을 전부 지급한 날까지 월 평균 38만 3천의 비율에 그만은 지급한다. 이렇게 해서 조정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제가 얘기했죠. 우리가 땅을 사서 저 사람이 건물주인이 다시 땅을 사는 것은 가격이 결정됐지만은 1심에서 판결을 받은 지료 38만 3천 원에 대한 것은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땅을 다 넘겨갈 때까지는 그러니까 한 1년을 넘어서 소송을 하느라고 또 항소까지 가서 조정할 때까지 한 1년 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 1년 넘어서 있던 그 돈을 전부 다 38만 3천 원까지 별도로 해서 따로 달라. 조정했을 때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정을 할 당시에 가격을 결정할 때 그 소리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안 하고 있다가 다 결정이 돼서 그러면 건물주인이 땅을 얼마를 다 산다고 결정 딱 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사겠습니까? 조정하시면 그러면 건물주인이 땅 얼마나 사겠습니까? 예. 그러면 땅 주인은 그 얼마에 팔겠습니까? 예. 그러면 얘기 다 끝났지 않습니까? 다 끝내놓고 우리가 땅을 팔았고 그 1심에서 판결 받았던 지료는 별개니까 등기 이전할 때까지 지료는 그대로 주십시오. 지료는 별도로 받고 끝이 난 그런 사례입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법정시한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물 주인이 재력이 있어서 그 땅을 포기할 것이냐 포기하지 않을 것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법정시한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입찰에 들어가서 낙찰을 받고 그 다음에 건물 주인과 합의하고 나온 사례는 겁니다. 제가 금요일날 추천 물건 할 때도 보게끔 되면은 법정시장권에 있는 건물도 추천을 잘하고 법정시장권에 있는 건물이 돈이 더 돼요. 그 이유는 법정시장권이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법정시장권이 있다고 잘 입찰에 안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법정시장권이 있는 건물은 우리가 최저로 낙찰을 받아서 들어갈 수도 더 낮은 가격으로도 낙찰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54페이지입니다.
법정 상권 없는 건물의 차지권 주장이 이렇게 돼 있죠. 차지권, 여러분 아셔야 될, 이거 아셔야 됩니다.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른데, 건물 주인이 땅 주인의 사용승낙을 받아서 건물을 지어서 등기부 등본에 올리고 매월 지료를 주었다 그러는데, 땅 주인이 바뀌어서 내가 이제 너하고 더 이상 땅을 빌려주는 걸 안 하겠다 하게끔 되면은 민법에 의해서 건물 주인은 땅 주인에게 그러면 내 건물을 사라, 매수해달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 차지권이에요. 그러면 얼마 하게끔 되냐면 그거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감정평가가 건물이 얼마라는 게 감정이 되게끔 되면 땅 주인이 건물 철거하고 나가라 하게끔 되면 건물이 정식으로 땅 주인에게, 그러니까 매수 청구권이 있는 건 조건이 뭐냐면 제일 먼저 땅 주인과 계약을 해서 매월 지료를 지급하고 정식으로 건축 허가를 받아서 건물이 등기부 등본이 있을 때에 매수 청구권이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 보게끔 되면 이런 건물에 요 땅에 건물을 지었는데 여기에 보면 지적법상 도로는 없는데 건축물 관리자는 있고 그다음에 건물의 등기부 등본이 있습니다. 근데 땅 주인하고 건물 주인은 다른 거예요. 근데 건축물 관리장이 있고 등기부 등본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거는 차지권을 주장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사실은 보면 이것도 이제 아시는 분이 저기 변호사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있었는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매로 집어넣다 보니까 그 변호사가 다 검토해 보니까 건축물 관리장도 있고 건물 등기부 등본이 있다 한다 보니까 이거는 차지권 매수 신청을 할 수가 있다 해가지고 낙찰을 받아서 우리가 건물 철거하고 나가고 지료를 달라고 하니까 바로 변호사가 선임이 돼갖고 변호사가 차지권을 주장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자, 제일 먼저 보시게끔 되면 여기 이 누구가 있다가 상속을 했죠. 이 누구가 이 상속한 걸 다시 증여해서 여러 명이 또 상속을 받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이 같이 상속을 받았던 6분의 2가 경매로 나온 건데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 먼저 이 3분의 1 지분을 경매로 나오니까 누가 낙찰을 받았어요. 받은 사람은 여기 보면 이 누구가 아니고 임 누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낙찰 받은 3분의 2하고 협작을 해서 이 땅을 3분의 2를 했던 걸 다시 사면 되는데 사지를 않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3분의 1을 낙찰을 받았다가 현재 주인으로서 하고 있던 사람이 사지를 않으니까 할 수 없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서 땅이 전부 다 경매로 나왔고 건물은 매각 제외로 나온 겁니다. 내용이 이해가셨죠? 건축물 관리대장은 여기 보면 서누구로 되어 있죠. 서누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끔 되면 건축 허가 날짜가 언제로 되어 있죠? 2004년 3월 20일에서 2004년 3월 21일로 되어 있죠. 허가 날짜고 착공 날짜가 하루 차이고 사용 승인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보면은 여기 보시게끔 되면 건축물 대장 생산 신청에 따른 대장 신청, 다시 말하면 건축 허가를 받고 건축 허가를 착공을 했는데 집을 다 지어놓고도 사용하고 있으면서 사용 승인을 받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추가로 해서 사용 승인을 해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식으로 사용 승인을 없이 건축 허가 받은 대로 건물이 다 지어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건축물 관리자를 그대로 만들어줬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4년 3월 20일 날 허가를 받았고 21일 착공했는데 준공 날짜는 없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공유물 토지, 공유물 분할 경매로 나온 겁니다. 토지만 매각했는데 얼마로 나왔죠? 보면 5천만 원이 나왔죠. 여기 땅이 몇 평이에요? 199평이죠. 그러면 200평인데 여기에 진천군 그러면은 여기 진천군 백곡명이 어디냐면 안성 바로 밑이에요.
안성에서 고개 하나 넘어가면 바로 진천인데 제가 왜 여기를 안 하면 지금 그 포천에서부터 세종시까지 제2 경부 고속도로 생기죠. 생기는데 어디 인천텐지가 어디 생기냐면 그 안성에서 생기기 때문에 안성에서 고개 하나 넘어오면 고개 넘어오는 게 여기 한 5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올리는 곳이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엔 여기 진천이지만은 고개 하나 넘어가서 고속도로 새로 만드는 거 올라타게끔 되면 서울로 30분 이내에 진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겠다고 생각하고 그럴 때 땅이 지금 얼마씩 갔냐면 60만 원에서 80만 원씩 갔던 땅을 내가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199평인데 200평이 가까운데 얼마로 했죠? 5천만 원의 경매로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땅이 평당 25만 원의 감정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보기에는 땅 가격을 너무 낮게 했구나 싶어갖고 이거 신권에 바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갖고 낙찰을 받아서 5천만 원에 있는 거를 5,555만 원에 낙찰을 받습니다. 낙찰을 받고 건물을 철거하고 나가라 하고 지료 소송을 했습니다. 우리가 낙찰을 받고 사실은 건물 주인하고 협상을 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 그 공투로 같이 했던 분이 한 분이 여기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노인네 부부가 살고 있는데 우리 그렇게 됐으니까 마음이 없고 그러니까 변호사가 다 처리해 준다고 했으니까 우리한테 더 이상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서 그러면 협상이 안 되는 거니까 그대로 소송 진행하자 해갖고 소송을 했는데 사실 이 소송은 우리 수강생들이 공투로 집어넣은 건데 여기 진천이다 보니까 제가 가깝다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제가 직접 재판에 참여했습니다. 뭐냐면 우리 법인 이름으로 낙찰을 받았고 우리 공투 수강생들이 그리고 내가 법인의 대표다 보니까 내가 직접 참석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기 제가 직접 참석을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여기서 공유 분할할 때 여기도 팔리고 여기도 팔리고 여기도 했는데 사실 우리는 여기하고 여기는 사지 않고 뭐만 샀냐면 여기만 샀습니다. 여기만. 사실은 이것도 우리가 이쪽으로 현황도로가 있긴 한데 한 번 더 떨어지면 우리가 이걸 살려고 했는데 제가 이거 신권에 샀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군가 그냥 신권에 이것도 감정평가가 낮게 되니까 누가 바로 사버렸다고 이것도 바로 사버리고 그러니까 신권에 다 낙찰이 다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 뒤에 것도 내가 사고 싶었는데 다른 낙찰을 받아서 사지 못한 게 좀 아쉽기는 했지만 요것만 우리가 낙찰을 받은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요 낙찰을 받았는데 지적법상 도로 없죠. 여기 보면 지적법상 도로 없고 현황도로만 있지 않습니까? 요렇게 집이 있고 자 여기 보면 지목이 대지고 생산관리지역의 자연취락지구입니다. 자연취락지구는 생산관리지역이 아니라 자연취락지구는 일종 일반 주거지역과 같은 건물과 건폐율과 용적률을 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관리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자연취락지구는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지적도상 도로가 없습니다. 현황도로는 이렇게 있습니다. 자, 소장을 했습니다. 철거하고 나갈 때까지 지료를 달라. 이게 소장을 내면 이것도 원래는 조정으로 넘겨야 되는데 제가 첫날 갔더니 소장을 내고 갔더니 변호사가 나와 있어갖고 조정을 하는데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정을 하자마자 제일 먼저 조정으로 넘겼는데 제가 조정을 하게끔 돼서 조정을 참석을 했더니 변호사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실은 그 상대편이 조정을 했기 때문에 변호사가 나오는지 땅 주인이 나오는지 몰랐는데 한 10분 전에 제가 먼저 도착했거든요. 그랬더니 여기에 이 조정을 할 때는 진천에서 조정할 때는 판사님이 하지 않고 조정 대리인이 있다가 나이가 드신 분이 이렇게 있다가 여기가 조정이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땅 주인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땅 주인인데 지금 제가 한번 여쭤볼 텐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건물 주인이 땅을 산다 그러면 내가 팔을 거고, 건물 주인이 건물을 판다 그러면 제가 건물을 살 겁니다. 그랬더니 아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한 3, 4분 있다 보니까 변호사가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왔다 보니까 지금 건물주 되십니까? 했더니 예, 건물주 대신 온 변호사 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일 먼저 건물주인 나가라, 땅주인 나가라 이렇게 할 것도 없이 조정위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변호사한테다가 여기 땅 주인이 건물을 판다 그러면은 살 거고, 건물주인이 땅을 산다 그러면 땅을 팔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건물주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건물주인이 땅을 사시겠습니까? 건물을 파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변호사가 건물을 주인이 땅을 산다든지 건물을 판다는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한 번쯤 건물주인한테 물어보고 오시죠. 그러더라 보니까 그럼 잠깐만 기다립시오 하고 나가더니 전화를 하고 한 2, 3분 있다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다시 어떻게 되셨습니까? 얘기하니까 그러면 우리도 건물 주인이 땅을 판다 그러면 살 것이고 건물을 사겠다 그러면 건물을 팔 마음이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그 조정위원이 저한테 이제 그러면 그 건물 주인 외에 그러면 땅을 사실 수도 있겠네요. 그랬더니 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땅을 얼마에 사실 예정이십니까? 그랬더니 저희들이 땅을 얼마에 샀나? 5,550만 원에 샀죠. 5,550만 원에 샀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6천만 원에 사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나보고 6천만 원 사겠다? 그러니까 나는 5,550만 원에 샀는데 6천만 원을 주게 사겠다는 얘기는 안 사겠다는 걸 그렇게 표현한 거죠. 만약에 진짜로 살 마음이 있다 그러면 아니 제가 말씀하는 것보다는 땅 주인이 먼저 얘기하시게끔 되면 하겠다 할 텐데 처음은 그런 말을 할 적이 생각 안 해보고 왔습니다. 그러더니 나갔다 오더니 얼마를 사겠냐 했더니 6천만 원에 사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조정위원이 나보고 땅을 얼마에 파시겠습니까? 그러더라고. 그 내가 1억 2천에 팔겠습니다. 얘기한 거예요. 6천만 원에 사겠다니까 내가 1억 2천에 팔겠다고 한 겁니다. 나 안 팔겠다 그 뜻입니다. 그렇지? 그래요? 그러면 건물을 얼마에 파시겠습니까?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건물을 3천만 원에 팔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보고 조정위원이 건물 얼마에 사시겠습니까? 해서 500만 원에 사겠습니다. 했더니 더 이상 안 하고 조정불능 그냥 끝나버린 겁니다.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처음서부터 그 변호사가 조정할 마음이 없이 나온 거예요. 근데 얘기가 그렇게 나오니까 어깃장으로 5,550만 원 주고 산 거 알면서 6천만 원을 주고 사겠다는 거고 건물을 얼마에 팔겠냐고 했더니 3천만 원에 팔겠다고 하니까 나는 500만 원 사겠다고 하는 거다 보니까 처음서부터 그 변호사는 조정의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 나는 상당히 희한하게 생각했어요. 이 변호사가 나와가지고 건물 주인이 아니고 이렇게 조정해서 어느 정도 협상을 하려고 하지 않고 어깃장을 놓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 후에 알게끔 됐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소장을 내갖고 조정이 불능됐다 보니까 우리가 소장을 넣는데 조정을 했고 조정이 불능된 거 아닙니까? 조정이 불능이 되다 보니까 바로 답변서를 낸 겁니다. 건축주가 답변서를 낸 겁니다. 이게 변호사가 답변서 낸 거예요. 뭐라고? 이 명의로 소유권 보존 이전 등기를 경로화했습니다. 건물 등기 사항 증명서상 또 누구 이름으로 체결되었습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건물 주인하고 땅 주인이 아까 상속을 여러 명이 받았죠. 그 중에서 한 명이 경매로 나오다 보니까 나머지 땅 주인들하고 건물 주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는 처음부터 이거를
합의를 하지 않고 차지권을 주장하려고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정할 마음이 없던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을 임차해 주었고 이 사건 위 토지를 관리해 왔습니다. 건물 등기가 있는 토지 임차권에 대한 대항력에 관하여 아까 얘기했죠. 건물이 건축물 관리장이 있고 정식으로 토지주와 계약을 해서 임료를 주고 있을 때는 그 건물은 매수 청구권이 있다고. 이게 그런데 건물 등기가 있는 토지 임차권에 대하여 지상 건물을 등기한 때는 토지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뭐야? 차지권을 주장한 겁니다.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20년간 이 사건 토지를 임대차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임대차 계획을 체결했습니다. 서누구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였으며 따라서 동지의회 원고는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고 서누구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을 철거 및 이 사건 토지 임대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건물 등기에 있는 토지 임차권 대항력에 반하는 것으로 심히 부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 등기에 있는 토지 임차권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건물이 정식으로 건물이 지어지고 건물 등기부등본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임대차 계약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매월 지료를 줬던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지료를 줬던 내용을 뭐냐면 근처에 있는 산소를 돌봐주는 조건이다. 그러니까 그것도 임료에 해당하다 보니까 여기는 차지권이 있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이 변호사는 건물 땅 주인에게 협상을 하지 않고 차지권을 주장해서 건물을 우리한테 팔거나 아니면 지료만 주는 것으로 그냥 그대로 버티기 위해서 이렇게 답변서를 제출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법원에다 낸 이게 토지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토지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토지 임대 계약서 제출했습니다. 뭐라고 하면 을은 임대 토지 외 신축한 주택을 소유할 목적으로 갑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한다. 임대료는 을이 임대차 기간 동안 갑에 대신하여 갑 소유의 토지 및 인접 토지를 관리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단 그 외의 임대료는 별도로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옆에 다른 땅을 관리해주는 조건으로 이거를 임대차 계약서를 쓴 겁니다. 근데 이 변호사가 하나 실수한 게 있어요. 건물 등기부 등본만 보고 이 변호사가 건축물 관리장을 안 본 겁니다. 저는 건물 등기부 등본을 보기 전에 건축물 관리장을 봅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건축물 관리대장이 만들어지면 건축물 관리대장을 가서 등기소에다 등기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건축물 관리장이 없으면 건물 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건물이 등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물을 매매하게끔 되면 등기소에서 건축물을 관리하는 구청에다가 누구누가 팔렸다 그러면 건축물 관리자를 관리하는 구청에서 주인이 철수해서 영의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먼저 건축물 관리장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야 등기 이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자 보십시오. 위의 사항을 증명하기 위하여 각각 을은 임대자격서 같이 나란하여 교환한다 했는데 언제 했죠? 여기 보면 날짜가 언제 했죠? 2014년 9월 1일 했죠. 이 얘기는 뭐냐면 건축물 관리자의 허가는 아까 몇 년도 했죠? 2004년도 했죠. 4년도에 했는데 건물이 준공이 나지 건축물 관리장을 준공을 하지 않고 그대로 썼다가 2014년도에 아까 건축물 관리장을 올린 겁니다. 그대로 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올리고 난 다음에 건물 등기부등본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건축물 허가는 2004년에 받는 거고 건물 등기부등본은 2014년도에 올린 겁니다. 근데 이 변호사가 2014년도로 계약서를 썼죠. 그 제가 판사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땅 주인과 건물 허가를 받는 사람이 땅 주인을 땅을 빌려서 집을 지려면은 집을 짓기 전에
먼저 다시 말하면 땅을 빌려야 되는데, 건축 허가는 아까 언제 났죠? 2004년도에 났죠? 2004년도에 허가 이런 착공일이 2004년도 아니에요. 근데 땅을 빌리는 걸 언제 빌렸죠? 14년도에 빌렸죠? 제가 판사님한테 얘기했죠. 아니, 어떤 땅을 빌려서 건물을 지으려면은 건물을 짓기 전에 땅을 빌리는 것인데 어떻게 건물을 다 지어놓고 10년 있다가 땅을 빌리냐? 그게 말이 되느냐? 나는 이거는 나중에 계약서를 위조한 거다. 나는 그렇게 주장을 한 거죠. 바로 그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참 이상합니다. 건물을 지으려고 땅을 빌리면은 건물을 짓기 전에 빌리는데 어떻게 건물을 다 지어놓고 10년 있다가 땅을 빌려서 건물을 짓는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판사님이 그건 내가 알아서 판단할 테니까요. 이렇게 재판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 변호사도 아차 자기가 실수했다 싶은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바로 건축물 관리장을 띄워보고 보게끔 되면 다시 준비 서면을 냈어. 뭐라고? 이 사건 건물의 신축 시기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 누가 2004년에 이 건물을 신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건물이 일대에 과거 항공사진이 벌탑할 때 이미 이 사건 건물은 완공돼서 위와 같은 피고의 누수 주장은 사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면은 피고소인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뭐라고 답변하면 2014년경 이 건물을 신축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누구는 2004년 3월 20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그 점 착공했고 이 사건 건물의 주요 부분이 시공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시 이 사건 건물의 내부 인테리어 및 마각 공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피고 누구누구와 소위 누구야 간 친척을 모이면서 이 사건 건물을 이사하며 거주하고 싶다는 의사를 필요했고 이에 피고 서 누구는 2014년에 이 사건 건물의 내부 인테리어 및 마감 공사를 완료한 후 2014년 8월 20일 피고 소영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본인이 한 바 이에 원고들은 편의상 2014년경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되었다고 표현하였을 뿐입니다. 판사님이 이걸 인정하겠어요? 건물의 신축 시기가 언제인지 여부는 피고들이 항변 사실에 있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논점인 바. 참 내가 이 소송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변호사들이 답변서를 내고 변호사들이 주장을 가끔가다 이렇게 보는데 참 뻔뻔하지 않으면 변호사 못해. 어떻게 이런 답변을 내놓는 것 자체가 우리 일반 사람들 같으면 자기도 아니지만은 부끄러운 모르는 사람이 변호사 같아. 그냥 자기가 잘못 주장해놓고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아니 건축 허가 받을 때 땅 주인한테 사용수납을 받는 것이 건물은 다 지어놓고 입주할 때 사용수납을 받는다고 건물 땅 주인하고 건물 주인하고 신축 시기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는 게 이 사람이 이 변호사는 모질한 사람이 아니면은 뻔뻔한 사람이야. 변호사 다 그래요. 네? 변호사 다 그래. 그러니까 내가 참 사실은 이 날짜를 맞췄다고 하더라도 근처에 밭을 관리해주는 조건으로 임차료를 줬다는 것은 판사님이 인정 안 해요. 그것도. 그러니까 정식으로 입금한 사례 있죠. 입금한 사례가 있을 때에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번에 보면 그 건물이 창고가 하나 있는데 그 창고 주인이 달랐는데 그 창고 주인을 했던 것이 차지권이 인정됐던 것이 마을의 청년회에서 빌려가지고 청년회의 격리장부에 매달 15만 원씩 지불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차지권 딱 인정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갖고 그 창고를 다 쓰러져가는 창고를 땅을 3천 몇백만 원 주고 산 낙찰을 받았는데 창고를 5천만 원 주고 사게끔 판결이 그렇게 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잘못되다 보니까 판결 뭐라고 했죠? 위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 121만 원. 다시 말하면 그동안 지료가 쌓였죠. 지료가 쌓여있는 거 170만 원 하고 월 17만 3천 원에 빌린 걸로 돈을 지급하라 하고 판결을 받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 수강생이 갔는데 보니까
120만 원이었고 그 17만 원 3천 원 내라 그러니까 이 시골에서 그 사람들은 17만 원 3천 원씩 내가 못 산다고 이사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이사를 간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언제 이사 간다면 12월 30일 이사 갔어요. 이게 판결이 언제 났죠? 22년 9월 4일까지 토지 인정, 9월 4일이지 않습니까? 9월 4일인데 이거 판결문 다 받아보고 엄마 12월 30일 이사 간다고 하더라고. 제가 갔어요. 갔더니 뭐 이삿짐도 다 싸고 뭐 보따리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보고 어떻게 하겠냐 그러길래 내가 건물 내가 사주마. 얼마 사주겠냐 그러길래 내가 얘기했듯이 500만 원 내가 사주겠다. 했더니 이제 500만 원에다가 이 120만 원에다가 이 사람이 나갈 때까지 9월 4일 때부터 10월까지 또 나가니까 한 5, 60만 원 되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그러니까 500만 원 준다고 하더라도 여기 보면은 한 200만 원 빼고 나면 300만 원 받아가지고 나가야 되거든. 그 이제 내가 그 120만 원 빼놓고 여기서 이제 판결문 받은 때부터 나갈 때까지 17만 3천 원 받겠다. 그랬더니 알았다 그러면서 보따리 다 싸고 있더라고요. 싸고 있는데 제가 다 보따리 싼데 그 사람들이 이사를 갈 데가 없다 보니까 동네 사람은 또 누구한테 불러가지고 침대 뭐 이런 건 다 줬더만. 그 아들네 집으로 이제 이사를 간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돈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땅 말고 땅이 우리가 산 땅 말고 땅 3개가 있었죠. 3개의 지분이 같이 갖고 있었죠. 그 3개의 지분을 갖고 있으면 다시 말하면 법원에서 다 팔아서 나누자고 했으니까 지분으로 자기 지분만큼 다 받았으니까 배당으로 받은 돈이 있는 거예요. 그 배당으로 받은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사지 않은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억 정도는 그 배당으로 받아놓는 겁니다. 근데도 안 산더라고. 그냥 그런가 보다 했더니 날 보고 보따리를 싸면서 에어컨 좀 사가지고 가면 안 되겠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에어컨이 뭐 하면서 나보고 겨울인데 에어컨 틀면서 에어컨 잘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 내가 에어컨 그거 사줄게, 뭐 사게 그러니까 얼마에 사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50만 원 드릴게요. 그랬더니 그때 또 입이 찢어지더라고. 그들이 그때서야 이제 그 50만 원 주고 내가 주겠다. 하니까 그러면 얼마를 달라고 하면서 기름이 없는데 기름을 얼마 들어가고 이사 가는 데까지 기름을 다 써갖고 기름이 없더라고. 그래서 주유소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자기가 저기 번호 가르치면서 기름 넣으라고 가르쳐 주더라서 기름 넣고 있으면서 나중에 이거를 이사를 가고 이걸 파는 데까지 제가 겨울이니까 또 얼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이틀은 내가 가서 이 집에 가서 잤어. 하루 너무 추워가지고 또 수도가 얼었어. 그리고 또 그 선풍기 온 드라이기 가지고 녹여가지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 팔고 나왔던 겁니다. 그랬던 사례입니다. 자, 10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